안녕하세요. 빗달동 동아리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영상 업로드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준비를 하는 기간이 이번엔 진짜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아리 시간의 주제는 정렬입니다. 알고리즘을 공부하면 거의 처음 배우는 부분이 바로 정렬이잖아요. 버블 정렬, 선택 정렬, 병합 정렬 등등. 그래서 이 정렬 부분을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정렬이라는 이 주제로 내가 공부를 하면 나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였습니다. 파이썬, 자바, C++ 언어들에 보면 STL로 이미 정렬 함수가 구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정렬이라는 걸 왜 배워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이 파트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정렬이 왜 탄생했고 왜 배워야 하는 부분인지 조금은 캐치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왜라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탐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렬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이 정렬은 왜 배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로 정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렬은 무엇일까요? 이 정렬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최대한 간추려서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해보자면 재배열과 탐색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 개의 자료들이 흩뿌려져 있을 때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순으로 순서를 나누는 것을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렬은 왜 배울까요? 이것을 육하 원칙을 활용해서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렬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될까요? 순서 또는 랭킹 등의 의미 있는 규칙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겠죠? 아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걸 알고 싶을 거예요. 그럼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이건 이 하나의 이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알고 싶으니까 1위와 나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분석해보고 싶으니까 이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 이용자들은 무엇을 정렬하고 싶을까요? 정렬을 할 수 있는 데이터겠죠. 예를 들면 게임 랭킹, 최단거리, 시간, 날짜 등등 본인들과 연관이 있는 또는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렬이라는 서비스 기능을 어떻게 받고 싶을까요? 바로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전달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정렬된 정보를 얻고 싶을까요? 게임이 끝나고 순위를 알고 싶을 때 특정 무언가를 검색할 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어디서 이런 정렬된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웹, 앱, 시스템 등등의 정보를 줄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렬이라는 기능이 쓰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어디에 있고 현 생활에 어떤 정보들로 우리에게 제공이 될까요?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AWS, 파이어베이스, 몽고DB 등등을 이용해서 유튜브 순위, 챔피언스 리그 순위 등등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당신은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 알고리즘 기술이 필요하신가요? 만약 본인의 서비스 개발 또는 이런 데이터들을 의미 있게 제공하려는 회사에 가려고 하신다면 아마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다, 나는 데이터를 다루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아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정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지금까지 버블 정렬, 퀵 정렬, 병합 정렬 등등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렬에 따라 n로그 n이다, n제곱이다 하면서 시간 복잡도라는 걸로 분류되어지는 것을 보기도 했을 거예요. 버블 정렬은 포문을 2번 썼으니까 n제곱이고 퀵 정렬은 평균 n로그 n이야. 단 최악일 경우엔 n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배웠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종류를 나누고 배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개발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이죠. 저는 그랬습니다.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유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와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고 가장 종류를 잘 나누었다고 생각한 카테고리를 이렇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각의 데이터들을 비교해서 순서를 나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비교 정렬과 비비교 정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비교 없이 어떻게 순서를 나누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카테고리를 모두 알려드린 후에 바로 예시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비교 정렬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알고리즘들 거의 여기에 속합니다. 선택 정렬, 버블 정렬, 퀵 정렬, 병합 정렬, 쉐어 정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순서의 안정성에 따라 안정 정렬과 불안정 정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데이터들의 순서가 보존되면서 정렬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고등학교에 가면 1학년 1반부터 7반까지 있을 때 한 반에 1번부터 30번까지의 학생들이 있겠죠.
요즘에도 이 정도 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반이 같은 3반의 5번 학생과 3반의 13번 학생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1반부터 7반까지 모든 사람들을 순서대로 일렬로 서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1반부터 7반까지 쭉 학생들이 정렬됩니다. 지금은 반의 순서만을 기준으로 일렬로 줄을 세웠어요. 줄이 잘 세워졌죠? 그런데 자 3반 학생들도 줄을 잘 섰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13번 학생이 5번 학생 앞에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자, 이러한 정렬을 불안정 정렬이라고 합니다. 정렬이 될 때 기존의 순서가 파괴될 수 있는 정렬이죠. 대표적으로 퀵 정렬, 힙 정렬, 선택 정렬, 쉘 정렬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외부 메모리 사용 유무에 따라 내부 정렬, 외부 정렬, 제자리 정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다루지 않고 아주 가볍게 예시만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알고리즘을 배운다고 하면 거의 모든 것이 내부 정렬의 알고리즘입니다. 왜 내부냐 하면 CPU의 내부 메모리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반면 외부 정렬과 제자리 정렬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외부에 무엇인가를 끌어와서 쓰는 것이겠죠. 외부에 메모리를 끌어와서 씁니다. 왜 외부의 메모리를 끌어오냐면 내부의 메모리로는 벅찬 아주 큰 데이터들을 정렬해야 하기 때문에 스펙이 딸려가지고 옆에 있는 메모리를 가져와서 쓰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내부 정렬보다 느리다는 것이죠. 외부 정렬은 외부의 메모리에 데이터들을 여러 개 파일로 나누어 저장하고 CPU로 이 나누어진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외부 메모리로 부분 저장을 해요. 이렇게 이것을 반복해 합쳐서 정렬을 완성합니다. 제자리 정렬은 내부 정렬과 비슷하긴 한데 CPU의 기억 저장소에 외부 메모리 저장소를 더해서 마치 용량이 커진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정렬을 하는 것이죠. 자세한 것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정렬의 종류들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실 또는 공부한 정렬의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퀵 정렬은 비교 정렬이면서 불안정 정렬이며 내부 정렬의 속성을 지닌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앞으로 정렬을 해야 하는 어떠한 기능을 만들 때 필요한 속성에 따라 정렬의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 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비비교 정렬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수 정렬이라는 것을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수 정렬을 설명하기 위해선 인덱스라는 개념과 큐라는 자료 구조를 알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크기가 10인 리스트나 배열을 하나 생성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0부터 9까지의 번호를 가진 저장소들이 생기겠죠? 여기에 0에서 9까지의 수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저장소들은 큐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큐라는 것은 먼저 카트에 자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순서대로 쌓이는 구조이고 큐의 정보를 하나씩 꺼내어 보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넣었던 데이터들이 순서대로 밖으로 나오는 속성을 지닌 것을 얘기합니다. 간단히 선입 선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기수 정렬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데이터들을 비교하지 않고 정렬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각각의 데이터들의 1의 자릿수가 가리키는 수들을 0에서 9까지의 인덱스를 가진 저장소에 집어넣습니다. 다이나믹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거와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의 자리 수만을 기준으로 Q에 데이터들을 쌓습니다. 다음으로 10의 자리 숫자에 맞춰서 다시 Q에 쌓아보도록 할게요. 짠! 이제 뭔가 정렬된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저장된 자료를 0에서 9까지의 큐들을 순서대로 출력을 하면 정렬이 된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비교 정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정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기초적이고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앱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특별한 정렬의 기능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데이터 안정성이나 속도, 데이터 크기 등을 고려한 정렬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정렬 카테고리가 있다는 걸 알아두면 개발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알고리즘 공부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내가 개발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 공부해야 할 맛이 또 나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실무적으로 분류하고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이렇게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보탬이 되는 비전공 개발자 준이 키우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